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에서 큰 재미. 2. 한국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양국이 국방협력을 하는 것이기에 폴란드와 한국은 이미 한 배를 탄 우방국이 되는 것? 잘 협력해서 양국이 손잡고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래요. 지난 5일 새벽 폴란드 앞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등장해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폴란드 해군 전력의 대부분이 긴급 출격하고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까지 연락을 받고 항구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방송사까지 출동해 생중계를 진행하며 폴란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가 항구로 들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통령의 연설 도중 방송사고가 터지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밤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장에서 K2, K9을 뽑아내더니 해가 지나기도 전에 한국산 전차들이 폴란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겨우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마산항에서 출발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을 실은 화물선이 35일 만에 폴란드 북부의 항구 도시 그드니아에 위치한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폴란드 해군이 마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물선을 호위하기 위해 폴란드 해군 전체 전력의 절반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배가 공격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폴란드 군사력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나 다름없지요. 호위에 충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우리에게 폴란드가 이번 사업에 이만큼 진심이란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이날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화물선에서 하역 중인 K9 자주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TVP, 디펜스24,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K2, K9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의 신속한 배달로 폴란드 국사력이 도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현지 시간 6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K2, K9 최초 인수 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정관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청장과 폴란드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민관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인도식은 폴란드 국영방송 TVP를 통해 대대적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해 진행되며 두 국가가 함께 해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인수식 연설에서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몇 달 동안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면서 현대적인 무기와 효율적인 무장을 갖춘 군인의 영웅적 행동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러시아의 야만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폴란드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초도 물량을 공급한 데에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보통 뭔가를 받을 때 오래 기다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렸던 물건이 한국에서 너무 빨리 도착했기 때문이라며 농담을 건넸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납기에 각국에서 한국의 방산 역량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뒤져보아도 첨단 무기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준 국가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반영된 세계적인 공업 역량을 지니고 있는 한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무기 도입 계약을 진두지휘했던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은 드디어 도착한 한국 무기들을 보고 감격스러운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스 국방장관의 연설을 생중계하는 도중 방송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연설이 한국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었는데 통역가가 버벅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통역을 맡은 폴란드인 동역사가 너무 긴장하여 발생한 작은 해프닝이었는데요. 어찌나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를 향하게 될 예정이고 FA-50 전투기와 추가 계약으로 구매한 천무다연장 로켓도 곧 폴란드로 향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만 20여 조에 달하고 앞으로 10여 년간 폴란드로 수출될 무기들의 금액을 합산하면 최종적으로는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란드에서도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의 군수공장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서는 한국이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폴란드가 군수산업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특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까다로운 파트너이다. 산업협력 제안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동시에 한국 측은 협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매우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준다.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선 폴란드 측에도 강력하고 유능한 팀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 사업팀이 너무나 유능하고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폴란드가 한국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럽에서 한국과 방위 산업 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쟁국이 여럿 있기에 폴란드는 한국에게 가장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중부, 북부 유럽 국가들도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폴란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코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유럽의 허브 자리를 빼앗기고 폴란드는 수십억 달러에 구입한 장비를 수리만 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루마니아의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최전선 국가이기에 군사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데나 나토의 요구로 군사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급히 이루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토 규격에 맞는 군사무기를 가장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을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협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은 건 폴란드가 맞지만 이렇게 경쟁자가 밀려든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으로선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도착한 K2K9 초도 물량은 기존 우리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나머지 800대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2차 이행 계약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2에는 폴란드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특별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같은 전차들은 바퀴축이 7개인데 반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1, K2 전차는 6개의 바퀴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차만의 고유한 특징인데요. 바퀴축이 늘어날수록 전차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도 늘어나기에 장갑과 무장을 더할 수 있겠지만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한국의 특성상 전차의 등판 능력과 기동성이 더 중요하기에 6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토의 90%가 평지인데다가 습지도 많기 때문에 6축보다는 지면과 접합면이 넓고 무게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7축인 편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에서 제작될 나머지 K2 전차는 7축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늘어난 만큼 장비와 장갑들도 추가되어 동세대 최강의 전차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 무기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한국 무기 도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을 내버려두고 한국에서 무기를 사야 하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단 4달 만에 실물을 직접 배달해주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U의 군수공장 독일은 아직도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나는 우리나라가 제약을 두지 않고 한국인들과 함께 자동장전이 되고
70에서 100km 사정거리를 가진 또 다른 자주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수한 장비와 업계의 폭넓은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려면 한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기들의 경의를 표하며 이제 독일 대신 한국차를 사겠습니다. 모든 게 중단 없이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산타가 나타났다. 우리 병사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 잘 됐어.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친애하는 여러분께 우리는 같은 운명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처럼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업에서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주변국에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폴란드이기에 새로운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폴란드 납품을 통해 입증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방산업계 종사자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현재 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만에 연결하는 울릉공양 공사가 23.3%의 안정적인 진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등해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칠의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서해에도 이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침항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설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방어 라인이 구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2025년부터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판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고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 하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간에는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야 할 경우 배를 타고 무려 4시간이 넘게 쉼없이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령도 주민과 백령도 주둔 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2016년 백령공항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 건설에 동의하며 백령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 건설 예정지의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들어서야 다시금 백령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이 군사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해 공산당권으로부터의 핵심 방어 지역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동 반도와 180km, 압록강 하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백령도는 해병대 제6해병여단인 특능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령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없었지만 쭉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체변을 천연활주로서 이용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단 2곳뿐인 천연활주로였죠. 사고체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해 전투기는 물론 언-124, CO 같은 대형 수승기까지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령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물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곡해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다 갯벌화까지 심각하게 진행돼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활주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현재 서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물법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3년 중국은 감히 우리 군에게 등경 124도 서쪽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백령도 바로 코앞까지를 중국의 해상작전구역으로 선포해버린 것으로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등경 124도 선을 한국과 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무려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당초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헛소리였지만 실제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번번이 군함을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요. 서해를 가득 채운 이 지역의 물빛은 놀랍게도 물법 야간 조업을 시행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해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물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해 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경렬비열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세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다행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렬비열도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양경찰 경비학과 국가업지 노선이 수시로 파견되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린다면 기존 태안안흥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돼 물법 어선 단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경렬비열도에 항만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렬비열도 세계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렬비도에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는 동경렬비도의 길이가 1.3km의 섬으로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몰롱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불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거름을 울며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완벽한 봉인이 풀려버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4가 탄두 무게만 3T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의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주변국들 중 북한보다도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만약 현무-4 미사일이 경렬비열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본토인 상해, 묵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중국 역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상당히 아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당시 한 중국인이 서경렬 비도를 매임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섬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중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 쪽을 내세워 한국인 입을 위장한 채 섬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록 끈질기게 경렬비열도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심각하게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권에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경렬비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국토주권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는 사건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올해 드디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물법 어선들의 결찜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의 어업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에 중국군이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렬비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섬가거도인데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물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우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가거도의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풍랑 피해가 극심해 40년에 걸쳐 1,300억을 투자해 너비 16m, 길이 480m의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촉구장 5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가거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m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가거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m에 조금 못 미쳐 가거도 자체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가거도를 군사, 항공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지하 활주로 건설이었는데요.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는 발상은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지하 활주로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우리 군도 가거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판의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가거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참 건설이 진행 중인 물릉공항에 이어 백령도, 경렬비열도, 가거도 등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의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이 섬들을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불침 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합은 불필요하다고만 여겨져 왔었지만 국경 분쟁 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공모합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기에 하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합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울릉도를 시작으로 인이어 지어질 이 같은 해상 거점들은 우리 영공과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해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물침 항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해상 거점들이 모두 완성되어 섬과 섬을 이어 한반도 전역을 둘러싼 절대 방어선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